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주 핵심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 첫 번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적은 기관이다. 소기관이다. 요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보다 더 작다라는 거죠. 얼마나 들어있냐? 한 세포당 개수를 최대치로 본 경우가 200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치로 봤더니 약 500개 정도. 이거는 염색체를 이렇게 색깔로 칠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커요? 세포가 더 커요? 크기는? 요놈이 더 크죠? 그럼 세포가 더 크잖아요. 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집신벌레 같이 생긴 것들이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었다는 소리는 일을 많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발전하냐면 에너지 발전소, 요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왜 에너지 발전소라는 말이 붙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해서 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요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세포는 결국은 뭐가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 이 산소를 운반하는 들어오는 통로는 폐죠. 폐에서 CO2 이산화탄소하고 교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소가 들어와 가지고 혈액을 타고 혈액 안에는 적혈구가 있죠. 이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에 이렇게 산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안쪽에 신비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늘 교환되면서 에너지 발전하고 있다. 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 요 부분이에요.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 발전이 안 되죠. 뭐가 죽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죽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죽으면 에너지 발전이 안 되고 뭣도 죽어요? 세포도 죽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중요하죠. 왜? 우리 이 전력이 이거 없으면 빛이 안 들어온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소가 있어도 이 둘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에너지 대사를 도와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나이타나 성냥 같은 게 필요해요. 그걸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ATP를 우리가 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불은 붙여지려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나무나 뭐가 있어야 돼요? 숯이 있어야 되죠. 나무하고 숯이 불이 붙으려면 여기다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나이타나 성냥으로 불을 당겨야 돼요. 샥 해가지고 붙여야 불이 붙는 거죠. 그러면 불이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전기라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석탄이나 석유나 LNG 가스를 활용하듯이 우리 몸도 나무하고 숯의 역할을 하는 뭐예요? 산소나 포도당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두 개의 나이타나 성냥처럼 불을 붙게 해주는 이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에서는 CoQ10이라고 하는 영양소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코엔자임 Q10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이게 부족하면 에너지 공장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코엔자임 Q10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좋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여기다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CoQ10의 특성,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큐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합성하냐면 간에서 합성하는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자, 이 말을 쉽게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합성하는가 봤더니 간에서 합성을 하더라. 간도 어떻게 보면 화학 제조 공장이에요. 쉽게 설명해 보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이 코큐텐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면 우리 몸의 2분의 1, 50%밖에 생산을 못 한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60세가 됐더니 90%가 이렇게 생산이 안 되더라. 이걸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연령별 항산화 요소 감소율 해가지고 40대는 50%, 60대는 90%. 여러분 60이 넘으신 분들은 나머지 10%만 가지고 가망가망 나머지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부족한 만큼 채워줘야 돼요. 부족한 만큼 채워주어야 한다. 자,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부족한 만큼 채우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부족한 만큼 채우지 않으면 죽어요. 뭐가 죽냐면은 산소하고 포도당을 못 태우니까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기능이 없어지니까 폐 공장이 되는 거예요. 죽은 공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것이 가장 뭐냐면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자, 이거를 약식 동원. 약하고 음식은 같을 동자. 뿌리. 뭐냐, 뿌리가 같다. 그 말이죠. 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약처럼 될 수 있다라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코큐텐이 들어있는 이 식품을 한번 음식으로 보충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한번 한 거죠. 그랬더니 음식으로 먹었더니 가장 많은 게 소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소고기를 2근, 2근이라고 그러죠. 2근을 먹었더니 코큐텐이 약 30mg이 채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음식으로 먹었더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의미하냐? 이거는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싼 방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거보다 더 싸게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브로콜리로 봤더니 브로콜리 안에가 코큐텐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0개를 먹었더니 이 코큐텐이 30mg이 채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브로콜리 하나에 아시죠? 시장에 가보시면 요만한 거 있잖아요. 주먹만한 것이 1,000원이에요. 싹 600원 하고. 그러면은 50개면은 1,000원 잡고 5만 원이에요. 한 번 먹을 때마다 5만 원. 한 달이면 15만 원씩 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금치에도 들어있고 뭐 고동에도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대표하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려고 했더니 단점이 뭐예요? 단점. 일단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약회사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처음에 코큐텐을 만들어낸 제약회사가 머크사라는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이걸 연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약으로 출시를 해보려고 했더니 미국 FDA에서 승인을 안 내주는 거예요. 왜? 아니 코큐텐은 소고기에 들어있고 브로콜리에도 들어있고 시금치에도 들어있고 모든 과일 야채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굳이 천연물을 넣으면 왜 약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죠. 약은요 자연계에 없는 거를 합성해서 하는 게 약이래요. 그러니까 약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많이 드신 분은 몸에 작용이 부드러워질까요? 부작용이 날까요? 부작용이 나게 돼 있죠.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은 독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약을 먹는 순간에 뭘 먹고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약물학 체계가. 그래서 독은 누가 다뤄요? 일반인이 다룰 수 있어요? 전문가가 다루는 거예요? 전문가가 다루죠. 그래서 의사, 약사, 한의사가 다루는 거예요.
지금 제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소고기하고 브로콜리를 드실래요? 아니면 이런 것 안에 들어있는 건강 보조식품을 드실래요?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루에 30ml를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 코큐텐이 지금 이게 49,000 얼마인가요? 예, 49,600원이에요. 이 코큐텐이 49,600원.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나왔어요. G50 플러스가 훨씬 더 저렴해요. 예, 드시다 보면 아마 나중에 알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이 루테인, 오메가3, 루테인, 코큐텐,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 홍삼 이렇게 유효 성분이 5가지나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해조류 추출물도 들어있어 가지고요. 여러분이 특히 그 갑상선암이나 다른 암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코큐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부족한 만큼 채워주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소멸되고 세포가 노화되고 태아된다. 그러면 얘가 문제가 생기면 자연 노화가 일어나면서 기능이 퇴화되다가 나중에는 뭘 일으킬까요? 세포 단위로 보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뭐가요?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노화되고 퇴화되면. 즉, 이 말은 뭐야? 에너지 발전을 못하면.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심장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질병이 나타났다. 뭘로 죽어요? 심근? 경색으로 죽겠죠. 뇌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생겼다. 뭘로 죽을까요? 보통 뇌혈관이 막히겠죠. 그러니까 뇌경색으로 많이 죽겠죠. 그럼 암 빼고는 다 뭘로 죽어요? 지금 보니까 혈관이 막혀서 죽잖아요. 심장혈관이 막히니까 심근경색으로 죽고 뇌혈관이 막히니까 뇌경색이죠. 그럼 혈관도 결국은 뭐냐면 세포 단위로 되어 있는 거죠. 근육세포라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코큐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부모님 태어날 때 코큐텐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물려받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물려받은 게 좋을까요? 많이 물려받은 게 좋겠죠. 그런데 물려받아서 하다 보면 다 쓰잖아요. 똑같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걸 다 써버린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1번이라고 보고 요거를 2번이라고 보면 코큐텐은 항산화 효소인데 산화를 막아주는 단백질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줄어들구나. 그리고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줄어들구나. 코큐텐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보초 역할, 항산화 효소 역할도 하고 팅팅 나이타 역할도 하는 거죠. 불 붙여주는. 이 2가지 역할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결론이 생기냐. 자, 100세를 산다라고 기준하면 요만큼이 지금 부족한 거죠. 효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부족하잖아요. 이만큼 외부에서 뭐예요? 코큐텐을 채워줘야 된다는 결론이죠. 뭐하게 살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러면 이제 2가지 선택이 있어요.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되겠죠. 안 먹으면 죽어요. 누가? 보충 안 해주면 누가 죽어요? 얘가 죽는다니까요. 어떻게 죽어가요? 서서히 알게 모르게 죽어가요.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요게 하루라도 갑자기 팍 하면서 몸에 치명타를 주면 코큐텐 하고 맨날 먹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먹잖아요. 피곤하면 좀 자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런 개념 속에서 보시면 코큐텐을 하루에 충분히 먹어주는 게
내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노화되지 않고 퇴화되지 않으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약으로, 약의 근본 원리, 이게 식품으로, 음식으로 약처럼 근본 원리를 해결하려면 건강 보조식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건강 보조식품 형태로 된 코큐텐이나 지오십 이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충분히 드시는. 근데 이거를 보조적으로 브로콜리가 또 어디에 들어있어요? 파워 칵테일에. 또 시금치 어디 들어있어요? 파워 칵테일에. 그래서 일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워 칵테일을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제품이에요. 이게 모든 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첫째,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소. 왜 효소냐? 간에서 합성을 하니까 효소예요. 효소는 뭘로 되어 있냐? 미네랄이 아니고 단백질이라는 거 하는 거죠.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항체 효소, 이 뜻이에요. 항체 효소, 호르몬, 근육 생성, 콜라겐 합성, 우리 몸에 필요한 거를 전부 다 간에서 다시 재배치를 하는 거죠. 요 놈은 조금 띄어다가 반죽해서 효소로 만들고, 요 놈은 호르몬으로 만들고, 요 놈은 항체로 만들고, 요 놈은 근육으로 만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몸은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특징이 뭐냐? 미토콘드리아하고 코엔자임 Q10 특성을 이해를 하면서 뭘 이해를 하는 게 좋냐? 이거는 공장이라고 하는 거죠. 공장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빠져나와요? 자동차 매연 같은 산소 찌꺼기가 나와요. 그 산소 찌꺼기가 O2-라고 하는 뿔 달린 산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과정에서, 자, 우리는 산소를 태우다 보니까 산소에서 O2-라는 뭐가 빠져나와요? 활성산소. 자, 이 활성산소 이름을 슈퍼에 갔더니 OXID, 옥사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한국말로 슈퍼 옥사이드. 네. 이 슈퍼 옥사이드라는 활성산소는 뿔 달린 산소예요. 그 결론은 좋은 놈, 요 놈은 좋은 놈이고, 요 놈은 좋은 산소고, 요 놈은 나쁜 산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산소를 이용하고 남는 찌꺼기다 이 말이에요. 이 찌꺼기가 불안정한 산소라 그래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죠. 자, 개념은 정리되셨죠?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은 나중에 무슨 단위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세포 단위, 제일 적은 세포 단위로. 자, 활성산소가 슈퍼옥사이드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에 변화가 나타나겠죠. 염증이 몸에 늘어나고, 염증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발열, 열이 많이 나고, 발적, 그 다음에 뭐냐면 통증, 몸이 붓는 부종,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 몸에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염증. 오늘 열이 많이 나네. 온몸이 막 붉어졌네. 또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네. 그 다음에 막 몸이 부었어요. 이런 거는 다 무슨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 예. 자, 그런데 요게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세포하고 세포가 패이면 궤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가 세포 안에 핵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활성산소 공격을 받아서 10년, 20년 뒤에 돌연변이가 되면 암세포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암세포의 뿌리는 뭐라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거죠.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했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염증. 그러면 얘가 공격하는 거를 블로킹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죠. 그거를 바로,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세포 어디다 만들었냐?
핵에서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거예요. 그게 이름이 뭐냐? 슈퍼 옥사이드, 이 활성산소를 방어하다. 디스뮤타제. 그래서 슈퍼 옥사이드. 여기는 뭐냐면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다 이 말이야. 아제, 타제 이거는 효소라는 뜻이에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다 그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세포 핵에서. 자,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효소를 만들어 놨는데 요게 요놈을 가서 제거하고 분해시키려면 뭔가 장치가 또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몸에는 요거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가 뭐냐면 바로 미네랄이 그 역할을 한다 라는 걸 밝혀준 거예요. 미네랄이 없으면 요놈은 무슨 효소예요?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소. 근본 이름은 뭐예요? 효소죠. 자, 미네랄의 근본 이름은 뭐냐면 조효소예요. 그러니까 효소를 도와주는 게 뭐다? 미네랄이다. 이게 단백질은 효소는 근본이 뭐냐?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미네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SOD라는 효소를 자 역할을 하게 하려면 스위치를 켜줘야 돼요. 자, 여기는 불이 밝혀지려면 밖에서 스위치를 켜고 들어야지 환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움직이려면 이 스위치 역할, 이 조효소는 무슨 역할을 하냐?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스위치 역할을 하는 미네랄을 조사를 해봤더니 요거를 도와주는 게 뭐냐? 바로 아연, 구리, 망간이라는 이런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SOD는 반드시 미네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미네랄이 독일 PM 제품에는 어디에 들어있다?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다. 그래서 미네랄 9가지, 비타민 D3 1가지에서 9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먹은 사람은 뭘 없앨 수 있을까요? 활성산소를 분해하거나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저녁에 깜빡 잊고 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깜빡 잊고 자면 요놈들이 뭘 공격할 확률이 높아요? 내 몸에 세포를 공격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염증세포, 궤양세포, 암세포가 드글드글 늘어나요. 기생충이 알까듯이 늘어나요. 자, 그러면 결국에서는 요것의 활동을 제어하는 것이 SOD 근본 목표죠. 근데 요게 스위치가 켜지고 활성화되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아연, 구리, 망간을 뭐 드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연을 음식으로 먹으려고 했더니 굴을 있잖아요. 요만한 굴 있죠. 굴을 한 2솥단지는 드셔야 된대요. 구리 같은 경우도 일반 그 뭐죠? 우리 저기 뭐냐면 과일 야채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드시려면 거의 한 박스. 망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은 도대체 섭취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 요 둘이 싸우고 나면 폐잔변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자기네들끼리 뭉친 게 화학 구조식으로 보면 수소 2개, 산소 2개. 요렇게 뭉쳐가지고 과산화수소라는 요런 이름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문용어로 보면 이제 수소니까 하이드로젠. 뭐냐면 과산화됐으니까 포록사이드. 요런 이름이 된대요. 자,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여러분 약국 가서 사서 보시면 상처 치료하는 데 써요. 살균 작용하고. 그러니까 요놈이 우리 몸에 세포를 공격하면 살균이 아니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염증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몸에서 저런 것들이 그냥 공격하면 살균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만 이게 과도하게 늘어나 버리면 염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즉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에서 세균, 바이러스 이런 독성 물질을
적절히 없애주는 작용도 해요. 근데 이게 과도하게 늘어나 버리면 나머지 뭘 공격해 버릴까요? 사람의 세포를 공격해 버려요. 그러니까 염증, 궤양암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 첫 번째, 간에서 이거를 합성하도록 만들었는데 카탈라제라는 걸 만들었대요. 이거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뭔가 봤더니 철이에요. 철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카탈라제 효소는 반드시 스위치 역할을 하는 뭐가 필요해요? 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지럽죠. 이게 산소 공급을 하는 운반책이니까.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이가 드실수록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지용성이라 잘 흡수가 안 돼. 주변에 어르신들 봐서 갑자기 어지러워하시죠. 네. 그게 왜 그러냐? 음식을 통해서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건 바로 지용성이니까. 지용성을 수용할 수 있는 매크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다 적어져 있죠? 다치온 뭐예요? 페록시다제. 이 항산화 효소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효소 미네랄의 이름이 뭐냐? 셀레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철분하고 셀레늄이 스위치를 켜주면 카탈라제는 항산화 효소, 글루타치온 페록시다 항산화 효소가 어때요? 슝 간으로 들어오면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없애준단 말이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활성산소가 OH,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게 있고 OH 이렇게 화학 구조식이 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밑에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레트 옥시겐 또는 일중항산소, 이런 두 가지의 활성산소가 또 살아남아요. 그 밑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과산화수소가 쪼개져요. 뭐냐면 산소, 수소 하나가 합쳐져서 하이드록시 레디칼. 그 다음에 싱글레트 옥시겐. 하이드록시 레디칼이에요. 칼든 놈이래. 레디칼은 급진주의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하이드록시 레디칼은 몸에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까지 살아남은 놈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없애려고 봤더니 우리 음식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야. 자, 그래서 이것들을 없애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자, 음식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중에 비타민 A, C, E가 가장 중요하더라.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읽으면 에이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미네랄이라는 거죠. 자, 이 미네랄 안에는 셀레늄이 그 역할을 해요. 주로.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분류가 됐습니다. 197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비타민 B군들이 그런 거를 도와주고요. 는 8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 케미칼. 이런 것들이 뭘 없애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PM 제품에는 뭐가 들어있냐? 파워 칵테일 안에 전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6가지 영양소가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내가 요거를 깜빡 잊고 안 먹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누구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활성산소. 요것들이 세포를 공격하면 염증, 궤양, 암세포가 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